오늘은 실란 처리를 통한 실리카 물질의 소수성을 부여하는 그런 실험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실제 소수성이 부여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러한 실제 분석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먼저 동영상을 하나 봐보겠습니다. 어떠한 총 4개의 바이알에 지금 하얀색 물질들을 한꺼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0번, 1번, 2번, 3번인데요. 지금 확인하면 0번은 바닥에 다 가라앉았고 1번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으며 3번도 가라앉지 않았고 2번은 아직까지 물질들이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이알, 20ml 바이알 속에 담겨있는 용매는 H2O, 즉 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1번과 3번의 경우에는 물 위에 지금 둥둥 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0번과 2번의 경우에는 물 밑으로 지금 가라앉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0번이 가장 먼저 가라앉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계속해서 늦게까지 이제 가라앉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에 가라앉은 순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라앉은 순서를 살펴본다면은 일단 0번이 가장 빨리, 그리고 2번, 그리고 1번과 3번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하얀색 물질들이 어떤 물질인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 하얀색 물질들은 이산화규소, 실리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실리카라는 물질이고요. 0번 같은 경우에는 순수 실리카를 넣었으며 1번과 2번과 3번에는 우리가 소수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그러한 화학물들을 사용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 화학물은 예전 동영상을 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실란이라고 하는 물질을 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산화규소와 그리고 실란이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이렇게 다른 그렇게 물에 가라앉는 속도가 나왔는지 실제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실리카라고 하는 물질, 이 실리카, SiO2 혹은 이산화규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이산화규소는 규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Si와 그리고 O, 그리고 O가 이렇게 붙어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규소의 경우에는 지각의 약 27.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원소이고요. 산소 다음으로 많은 물질입니다. 산소는 약 한 40%에서 5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규소, 이 Si를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바다를 간다거나 아니면 놀이터에 간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존재하는 모래들이 있죠. 그 모래들이 다 Si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Si를 가지고 우리가 산화를 시킴으로써 이산화규소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산화규소의 경우에는 습식 혹은 건식의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으로 이제 대량으로 만들 때는 주로 건식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생산성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습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의 입자들을 살펴볼 텐데요. 아래의 입자의 크기를 본다면은 이거는 지금 SEM 분석법을 통해서 이산화규소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 하나하나의 입자의 크기를 살펴보려면 아래쪽에 스케일바를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마이크로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옆에 그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500나노 정도죠. 그러면 눈대중으로 대충 봤을 때 약 한 200나노미터 크기 정도의 이산화규소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노미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나노미터의 경우에는 정말 머리카락이 이제 마이크로미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그 마이크로미터보다도 훨씬 더 작은 것이 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나노 크기의 이산화규소 입자들은 습식법으로 테오스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전구체로 하여서 만든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산화규소의 표면에 우리가 어떠한 소수성을 부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텐데요. 이 SiO2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얘기를 했지만 Si와 그리고 O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극성을 띠고 있죠. 극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나는 물을 좋아해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규소에 우리가 실란이라고 하는 어떤 화학 물질들을 붙여준다면은 그 실란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 물을 좋아하는 실리카가 물을 싫어하게 바뀌게 될 텐데요.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살펴보았는데요. 0번이 SiO2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물질이다 라고 하였을 때 1번과 2번 그리고 3번에 대해서 우리가 1번과 3번은 물에 가라앉지 않았고 2번의 경우에는 물에 천천히 가라앉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각각이 다른 실란 처리가 지금 되어 있는 SiO2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란은 SiO2 표면에 붙고 나서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화학 구조를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1번 실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소 꼬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친유성 혹은 소수성을 띠게 됩니다. 이 소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물을 싫어해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2번 실란을 볼 텐데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 꼬리의 끝에 NH2라고 하는 어떠한 극성을 가지고 있는 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의 경우에는 나도 물을 싫어하고 하지만 나는 물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라는 지금 두 개의 경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3번의 경우를 살펴본다면은 3번은 매우 더 긴 1번 대비해서도 훨씬 더 긴 어떠한 탄소 꼬리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물을 정말 싫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0번을 살펴보았을 때 0번은 나는 물을 좋아해. 그리고 1번을 살펴보았을 때 나는 물을 정말 싫어해. 왜냐하면 실란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싫어하는 것이고, 그리고 2번의 실란을 보았을 때는 나는 물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물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어. 3번을 보았을 때는 나는 물을 정말 싫어해 라는 상황이 SiO2 표면에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SiO2와 실란이 이제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는지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SiO2 같은 경우에는 이 2번 지금 실란이죠. 2번 실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본다면은 이렇게 이 꼬리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 Si와 그리고 O를 가지고 있는 실란이 물을 만나게 된다면은 이 끝에 부분이 잘려 나가게 됩니다. 물이 어떤 가수화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가수화 반응을 일으키고 나면 이 끝에 있는 O에 H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OH와 SiO2 표면에 있는 Si 그리고 OSi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외부의 공기 중에 대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는 O는 OH의 형태를 잘 띠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 물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SiO2 물질과 그리고 실란 물질이 둘 다 OH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OH와 OH가 만나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Si와
O와 그리고 Si 사이에 어떠한 새로운 신규 결합이 생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SiO2 물질의 표면에 신란이 덮이게 되고요. 그리고 신란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꼬리의 성질이 SiO2 물질에 부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SiO2 이산화규소의 표면에 신란 처리를 해줌으로써 우리는 지금 소수성을 발현을 시키려고 실험을 진행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동영상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동영상을 살펴본다면은 왜 이런 순서로 이 신란 처리를 한 실리카 물질이 물에 잠기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4개의 물질들이 여기 위에 존재하는 게 보이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건 1번은 SiO2, 나는 물을 좋아해. 2번은 SiO2의 어떠한 신란 처리를 한 것이고 그 신란이 꼬리가 매우 길어서 나는 물을 싫어해.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에는 SiO2와 이제 신란을 처리를 했는데 여기 신란에는 물을 좋아하는 성분인 NH2가 함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을 싫어하지만 물을 좋아하기도 해 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를 살펴본다면은 얘네 마찬가지로 신란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얘는 매우 긴 탄소 꼬리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물을 정말 싫어해 라는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에 이 물질들을 집어넣었을 때 물을 좋아하는 물질이라면 물과 빨리 만나고 싶겠죠. 물과 빨리 만나고 싶고 섞이고 싶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물을 싫어해. 나는 물이랑 놀고 싶지 않아. 물과 떨어져 있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물과 반대되게 둥둥 떠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물질을 집어넣는 걸 보았을 때 1번 같은 경우에는 매우 빠르게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가라앉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을 살펴보게 된다면 3번은 어느 정도 둥둥 떠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으로 천천히 지속적으로 지금 가라앉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라앉는 이유는 나는 물을 싫어하는 부분과 물을 좋아하는 부분이 두 개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물을 좋아하는 부분이 물과 만나게 된다면 걔네들은 바닥으로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이제 네 번째를 살펴보았을 때 전혀 지금 물속에 가라앉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란 처리를 함으로써 우리는 물을 정말 싫어하는 어떠한 소수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 소수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옷이나 이런 걸 만들게 되었을 때 표면에 소수성이 있는 물질을 처리를 해주게 된다면 발수성을 띠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란 처리 혹은 신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화학약품을 옷이나 의류에 처리를 하게 된다면 발수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화학적 특징 중에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의 원리를 활용을 해서 발수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고요. 이번 실험을 통해서 실제 분석을 다른 방법으로 접촉각으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러한 식으로 물을 바이알에 단순하게 떠넣고 그 다음에 물질들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것만으로 어떠한 화학약품들이 더 높은 친수성과 그리고 더 낮은 소수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순서는 이제 물에 얼마나 빨리 가라앉느냐 아니면 물에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 있느냐 그 차이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 분석 결과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실험 분석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